여러분, 노화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늙어가는 거? 운명 같은 거요? 근데요, 만약 그 모든 생각이 틀렸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과학계에서는 우리가 알던 노화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연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최전선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노화,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받아들여야만 했던 숙명이 이제는 감기처럼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상만 해도 엄청나지 않나요? 일단 관점부터 확 바꿔야 해요. 예전에는 노화를 그냥 오래된 차가 낡아서 삐걱거리는 것처럼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지금 과학자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아, 이건 그냥 낡은 게 아니라 엔진의 특정 부품이 고장나서 시스템 전체가 무너지는 거구나. 그럼 그 부품을 고치면 되겠네? 이렇게 보는 거죠. 완전히 다른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게임의 규칙, 그러니까 장수연구의 길잡이가 되어줄 새로운 지도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 지도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 바로 10입니다. 12가 왜 중요하냐고요? 예전에는 과학자들이 노화의 원인은 대충 9가지 정도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연구가 더 진행되면서 아니야, 13가지가 더 있었어 하고 지도가 업데이트 된 겁니다. 이 12가지 노화의 핵심 지표가 바로 우리가 노화를 정복하기 위해 공략해야 할 타겟들이죠. 그럼 첫 번째 타겟부터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 세포 안에 똑딱거리는 생체 시계를 되감는 열쇠, 텔로미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와, 이 분야에서 진짜 영화 같은 일이 벌어졌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텔로미어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 우리 신발끈 끝에 달린 플라스틱 팁 있죠. 그게 풀리지 않게 꽉 잡아주잖아요. 텔로미어가 딱 그런 역할을 해요. 우리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 끝이 해지지 않게 보호하는 캡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세포가 한번 분열할 때마다 이 캡이 아주 조금씩 닳아서 짧아져요. 이게 바로 우리 세포의 수명을 재는 타이머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과학자들 충격에 빠졌어요. 2025년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데 이 세포 타이머가 느려지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글쎄, 거꾸로 가기 시작한 겁니다. 닳아서 짧아졌던 텔로미어가 다시 길어졌다고요? 이건 진짜 공상과학이 현실에 든 순간이었죠. 그 주인공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SGLT2 억제라는 약물입니다. 원래는 당뇨나 신부전 환자들한테 쓰던 약이었어요. 그런데 2025년 연구에서 보니까 이 약을 먹은 환자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진짜로 다시 길어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좋게 만들어서 세포 레벨의 노화 시기까지 되돌릴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정말 대단한 발견입니다. 자, 세포 시계를 되감는 걸 봤으니 이제 다음 타겟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엔 우리 몸속을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주 골치 아픈 녀석들, 바로 좀비 세포를 사냥하는 이야기입니다. 세포 노쇠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보통은 내 역할은 끝났구나 하고 스스로 죽거든요. 근데 어떤 세포들은 죽기를 거부하고 좀비처럼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이 좀비 세포들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주변에 SASP라는 독성 물질을 계속 뿜어내면서 멀쩡한 세포들까지 감염시키고 염증을 일으키죠. 말 그대로 노화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겁니다. 그럼 이 좀비들을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세놀리틱스라는 치료법입니다. 작전은 아주 간단하고 강력해요. 첫째, 특수 약물이 정찰병처럼 몸속을 돌아다니다가 좀비 세포만 딱 골라서 표적으로 삼습니다. 둘째, 표적을 찾으면 그 세포 안에 있는 자폭 스위치를 눌러버리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좀비들만 청소하는 겁니다. 현재 활약 중인 대표적인 좀비 사냥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다사티닙과 퀘르세틴, 이른바 D 플러스 Q 콤비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강력한 약물 조합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피세틴인데 이건 딸기 같은 데서 나오는 천연 성분이라 훨씬 안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어요. 이 두 가지 모두 이미 실제 임상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좀비 세포도 처리했겠다. 이제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서 우리 몸의 엔진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세포를 항상 깨끗하고 에너지 넘치게 유지하는 핵심 시스템, 이 엔진을 어떻게 재부팅하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이겁니다.
자가포식 시스템이 고장나는 건데요. 자가포식이 뭐냐면 우리 세포 안에 있는 쓰레기 재활용 센터 같은 거예요. 낡은 부품이나 찌꺼기들을 분해해서 청소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죠. 근데 이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세포의 청소부들이 단체로 파업해버린 거죠. 청소부가 파업하면 집이 어떻게 되죠? 쓰레기가 쌓여서 난리가 나겠죠. 세포도 똑같아요. 독성 단백질 같은 온갖 쓰레기들이 세포 안에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나 파킨슨병 같은 무서운 뇌 질환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도 이 파업한 청소부들을 다시 일하게 만드는 재부팅 버튼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버튼은 라파마이신이라는 약물이고요. 또 콩이나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스퍼미딘이라는 천연 성분도 최근에 엄청나게 주목받고 있는 해결사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엔진 문제를 볼게요. 이건 성장 스위치가 고장나는 경우입니다. 우리 몸에는 mTOR이라는 아주 중요한 스위치가 있어요. 이게 성장 모드와 복구 모드를 조절하는데 나이가 들면 이 스위치가 성장 모드 쪽으로 가서 딱 고장나 버리는 거예요. 계속 온 상태로만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이 쉴 틈도 없이 계속 달리다가 결국 에너지를 다 쓰고 망가지는 겁니다. 성장 스위치가 계속 켜져 있으면 왜 안 좋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도 계속 달리기만 하고 정비를 안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장 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쉴 새 없이 성장 신호만 받으니까 손상된 부분을 수리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만성염증 그리고 당뇨 같은 대사 질환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장난 스위치를 다시 복구 모드로 되돌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이 약들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당뇨병 치료제로 쓰여온 메트포르민, 그리고 요즘 다이어트 약으로 정말 유명한 오젬픽이나 위고비 같은 GLP-1 약물들이죠. 이 약들이 원래 목적인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망가진 신진대사를 바로 잡아서 노화 스위치를 꺼주는 역할까지 한다는 게 밝혀지면서 항노화제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이게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무엇을 알게 됐는지에서 그래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피터 아티아 박사 이 말이 모든 걸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목표는 그냥 100살까지 사는 게 아니다. 100살의 철인 10종 경기에 나가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냥 숨만 붙어 있는 100살이 아니라 100살이 되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는 힘과 활력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새로운 장수의 목표, 즉 건강 수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장수는 더 이상 운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과학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의 영역입니다. 우리가 노화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하나씩 전략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면 우리 삶의 마지막 10년, 20년은 이전 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